오늘 이번 주 목요일 날 했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진 지 조금 오래돼서 이제 광익과외대를 하면서 옛날 생각도 좀 하고 있고 또 만들었던 당시의 일들도 좀 생각하면서 광익과외대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독님들도 아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씩 그리고 안소희 배우님도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이 지는 밤 파트 1을 연출한 김동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만든 시기는 좀 됐어요. 또 준비한 시기까지 하면은 세월이라고 할 만큼 시간이 올라가는데 한 3년 전, 뭐 이때 3, 4년 전 기획해가지고 2, 3년 전 촬영을 하고 2년 전 코로나 한참일 때 부산에서 프리미어하고 뭐 드디어 이제 개봉을 하게 되어서 첫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의미 있는 관객들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에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즐겁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개봉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또 여러 일들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를 개봉하게 되었고 또 그 작품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달이 지는 밤이라는 영화여서 저도 너무 뜻깊고 더욱더 반갑고 그러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달이 지는 밤 두 번째 파트를 연출한 장원재라고 합니다. 예, 일요일날 극장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팀의 권민규 배우님 같이 오시기로 했는데 오고 계십니다. 곧 저희 얘기 나누다 보면 오실 것 같은데요. 네, 오시면 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영화에 대한 감상도 좋고 또 궁금한 점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또 제작 과정이나 뒷이야기들 오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근처 거창에서 왔습니다. 네, 거창 출신 분인가요? 네, 질문해 주셨는데 무주라는 공간을 영화의 배경으로 삼은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떻게 시작된 프로젝트인지 두 분께서 한번 또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참여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비슷하게 조지훈 프로님이 제안을 해주셨고 그게 몇 년? 2017년으로 들어올라요. 네, 17년 겨울, 18년 초. 그때 해가지고 제안을 주셨고 아마 저도 그렇고 장건재 감독님도 무주 사골 영화제랑 또 연이 깊을 거예요. 그래서 무주란 공간에도 관심이 있었고 또 다양한 작업을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고 또 제안을 주셨을 때 그게 당장에 해야 하는 숙제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멀게 보고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약간 느긋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이제 그 윤곽들이 서로 이제 잡히면서 감독님은 여름의 무주를 먼저 찍으셨고 저는 그 전에 내용은 나와 있었지만 감독님이 찍은 편집본을 보고 또 좀 서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또 한편으로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완성하는 것까지 제목을 짓고 두 작품을 배치하는 것까지 하나의 작품으로 느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왜냐면 옴니버스 작업을 전에도 해봤었는데 두 사람이 하는 옴니버스라는 게 더 장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서로 유기적으로 편지처럼 주고받으면서 어쨌든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저희 영화들은 한 편 한 편 분리해서도 볼 수 있지만 또 두 편이 같이 보면은 또 같이 엮여서 말하는 의미가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그런 면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주 여름일 당시에는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뭐 시장 장면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굳이 뭐 엑스트라를 동원하지 않고 찍을 수 있는 장면이었고, 또 그 사이에 그 무주의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김정은 감독님 부분은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던 시기에 촬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주의 겨울, 좀 스산함, 또 황량함 이런 것들이 좀 더불어 담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뭐 이따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촬영은 이제 제가 먼저 무주의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뭐 그렇게 됐지만, 이제 영화의 이제 편집의 순서는 이제 김정은 감독님 첫 번째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제 이야기를 뒤에다 붙이는 식으로 좀 그런 시도를 좀 해봤어요. 그냥 단순하게 촬영 순서대로 붙였던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과정들이 있고, 보통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영화라고 하면 뭐 감독들이 대본을 쓰고 뭐 투자를 받고 뭐 배우를 캐스팅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작업은 좀 특별한 작업이긴 해요. 영화제, 무주상벌 영화제라는 곳에서 저희 두 감독에게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무주를 배경으로 또 무주에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어우러져서 영화를 만드는 어떤 그런 기획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런 조건들 외에 감독으로서는 좀 자유로운 창작의 어떤 조건에서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또 이제 평소에 그 연출자들은 또 다른 감독님들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평소에 그 이제 김정은 감독님하고 알고 있었고, 아주 예전에 김정은 감독님 단편 작업 많이 하실 때 제가 또 촬영 감독으로 또 김정은 감독님과 같이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전이긴 한데 21세기 초에 2005년도인가? 그래서 2006년? 2005년, 그런 인연이 있고,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또 연출자로서 협업을 한 셈인데, 그래서 이렇게 또 평소에 뵙고 싶었던 배우님들 이렇게 옆에서 뵙고 이렇게 대보면서 다니니까 굉장히 기분이 또 남다르네요. 네, 그 2017년 뭐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무주에서 영화를 좀 찍으면 좋겠다. 무주를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두 편의 옴니버스 영화를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두 개의 단편이면서 하나의 장편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개의 단편을 어떻게든 좀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의 장편처럼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연결점들을 만들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 거기 계신 할머님도 그렇지만 진아 배우도 이제 강진아 배우님도 이제 그런 이 복지사가 어떤 뭐 궁금증을 가지고 뭐 할머님들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제안을 드릴 때 영화 안에 한 장면 이상 그 우주 주민분들이 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시나리오 쓰시면서 촬영하시면서 각자에 맞게 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종환 감독님도 그 슈퍼 장면 이야기 재밌던데 한번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톤의 매너도 그렇고, 그때 이제 한참 코로나의 어택이 시작되던 때라 뭐 그런 좀 참여를 부탁드리는 게 좀 어려운 지점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내용 자체가 되게 스산한 풍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는 또 절묘하게 시기적으로 잘 맞기는 했었고, 근데 이제 슈퍼에서 원래 슈퍼 그 주인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출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제 기억에 촬영장에 오셨는데 이제 촬영을 한다는 게 너무 기쁘셔서 중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넘어가시는 그런 아주 그 슈퍼에서 일하시는 슈퍼 주인분이었는데, 이제 화려한 정장에 빨간색 하이를 신고 오셔가지고 네, 출연을
부탁드리기에 비주얼적 컨셉이 제가 원하는 컨셉이 아니었던지라 그 옆에 계시던 그 동네 자주 오시는 다른 저희 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이 또 잘 해주셨죠. 네, 이게 또 현장에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민규 배우님 늦지막히 오셨는데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우주 촌놈 태규 역할을 맡은 광민규입니다.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네, 저희 이 재밌는 질문을 구청에 계시는 그 직원분들도 다 실제 구청분들, 공무원분들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시장에서 촬영했던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나중에 그러네요. 시장 상인분들도 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네요. 네. 감자 1,000원씩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생닭 하시는 생닭 주인분들. 저희 부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주조연을 제외한 거의 나머지 분들은 다 실제 분들이시고, 그러니까 사실 강진아 배우나 강민규 배우님이나 또 뭐 유순웅, 안민영 배우님 여기 엄마 아버지 역할로 나오시는 분들이 그 무슈라는 공간을 촬영 기간 동안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기 분량이 없는 날도 그 공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저희한테 막 사진 보내주시고 그랬거든요. 여기 뭐 촬영 없는 날 뭐 개울가에서 뭐 발담그고 있다 이러면서 사진 보내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찍는 연출자 입장에서는 이제 누가 배우고 누가 안 배우고 이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 무주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큰 저희 영화를 위한 세트처럼 느껴졌었어요, 사실. 그리고 요청 드리는 것도 되게 부담이 없었어요.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면면들은 다 비슷하지만 이제 그 촬영하는 어떤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나 본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포획해서 간다. 그러니까 귀엽고 찍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뭐 이런 방식이라면 저희도 조금 아무래도 무주에서 찍으면서 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또 저 역시도 좀 그런 마음가짐이었거든요. 같이 좀 요청 드려보고 또 안 되면 또 그 다음 날 한번 다시 여쭤보고 또 안 되면 뭐 다른 곳에서 찍고, 그래서 이 작업 자체를 무주라는 공간을 잘 담아내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뭔가 무리하거나 혹은 이미지를 귀엽고 포획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아니어도 대체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되게 좀 편안하게 기꺼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생각 각 주인 내외분도 되게 기꺼이 출연해 주셔가지고 매번 테이크마다 다른 연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몰랐을 수 있게. 그래서 뭐 어떨 때는 그냥 사실 그날 찍는 날이 앞뒤로 복날이어가지고 이제 닭 생닭 사서 이제 백숙 먹는 장면을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전에 이제 공간 섭외하고 하셨을 때 뭐 이런저런 애드립도 맞춰주시고, 그래서 저 장면도 그렇게 해서 완성한 장면입니다. 소희 배우님은 참여하시면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기억? 네, 촬영장에서 그런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광민규 배우님은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좀 늦게 오셨으니까,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본인이 연기한 그 이야기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무주를 이번 영화로 처음 봤는데요. 그때가 제가 맞은 무주는 겨울이어서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될 때여서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하고 되게 고요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랑 그런 분위기가 저희 영화와 너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너무 좋았고 그 우픈 마을의 그 분위기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영화에서도 나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산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눈이 조금 이렇게 덮여 있는 딱 그 산 모습이 제가 무주에서 묵었던 숙소에서 이렇게 딱 문을 열면 아침에 보이는 아침 저녁으로 보이는 딱 풍경이었는데 굉장히 청량하고 공기가 정말 좋다. 뭔가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 촬영은 항상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새벽이 시작될 때 항상 일어났는데 뭔가 좋은 산의 기운을 받아서 촬영을 하는 그런 에너지를 뭔가 얻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조용하지만 저는 굉장히 힘이 있는 공간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기억이. 제가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감독님께서 연락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내주시고 인사동 찻집에서 만나서 이번에 이 무주에서 이런 작업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함께 해주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었고, 저는 그 전에도 이제 장원희 감독님의 영화를 너무 좋아했고 또 연이 있어서 안 할 이유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함께하는 배우가 또 강진아 배우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태생인데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시골 총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작품인 달 지는 밤은 무주 총각인데요. 제가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앞서 감독님께서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무주라는 공간에 잘 어울릴 수 있게 미리 내려가서 좀 보고 또 감독님이랑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민재가 서울에 있는 정민이랑 헤어지고 지금 태교를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이 둘이 잘 맞나 약간 그런 지점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케미스트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민재와 태교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무주에서 시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주의 그 공무원분들을 좀 모아놓고 시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 무주 출신이냐고 진짜. 네, 약간 실감나게 약간 이 시골총각 참한 시골총각 역할을 너무 잘하셨다는 그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흔정님께서 이 영화 이제 죽음을 다루는 방식. 그 앞에는 이제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이야기일 거고 후반부는 이제 떠나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이 죽음을 다루는 방식 혹은 애도의 방식에 관하여 두 작품이 다른 접근을 취하는 듯 보였습니다. 파트 1에서는 고통과 공허함이, 파트 2에서는 덤덤함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 죽음이나 애도에 관해 두 감독님께서 다르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상하재 감독님부터. 지난번 관객과의 대화 때 어떤 관객분께서 어떤 죽음의 존재를 믿느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답을 제대로 못했는데 대답하면서 좀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영혼이나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어떤 과학자가 이제 사람이 사라지면 어떤 분자나 원자의 형태로 남아 있다고 얘기했던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도 이렇게 되게 힘들 때 항상 누군가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해주는 어떤 존재가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항상 누군가 지켜줄 것이다. 이런 좀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또 그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되게 그리워하는 존재들 그리고 계속해서 떠올리는 존재들이 어떤 뭐 귀신이나 유령의 형태라기보다는 기억이 소환되는 방식으로 영화라는 어떤 영화적인 방식으로 영화적인 순간으로 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뭐 돌아가신 뭐 아버지라던가 또 할머님이라던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이제 영화에 등장시키려고 좀 가시적인 형태로 등장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좀 그 우주라는 공간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어디론가 좀 떠나 보내는 그런 장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사연이 많아서 부천을 떠돌다가 또 그런 거 뭐 해결이 돼서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그냥 좀 그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 경윤이나 사실 아버지나 본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좀 간다 뭐 이런 생각으로 촬영한 장면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뭐 애도라고 이제 막 그 떠올리면서 작업하지 않았지만 좀 그런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그 이 인물들에게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남아 있는 자들이라기보다는 떠나는 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촬영했습니다. 네, 저도 그때 저번에 한번 질문 중에 뭐였죠?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뭐 하는 게 있었는데 귀신 본 적 있느냐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런 말인데 저도 죽음의 존재하면 제가 그거를 실제 생활에서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극장에 매워 있는 분들이 모두 산 사람이면 여기 모르죠. 내가 보는 사람 중에 아닌 존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거를 의식을 한 적은 없고 근데 꿈속에서 죽은 사람을 본 적은 있는데 그게 내 꿈의 작용인지 정말 죽은 사람이 나온 건지 알 수 없죠. 근데 또 좀 믿는 거는 제가 신뢰하는 몇몇 지인들이 귀신을 본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 봤다고 하니까 나도 귀신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같은 걸 해보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에 대한 두 편의 이야기가 다 죽음의 존재가 들어있는데 뭐 좀 장건진 감독님 영화에서의 죽음은 되게 일상 안에서 곁에서 아주 가깝게 머물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또 좀 얘기하려고 한 거는 무당이라는 존재가 귀신을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지만 결국 곁에 할 수 없는 존재. 그 거리감을 또 표현하고 싶었어요. 삶과 죽음 사이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기억이라든지 죽은 존재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에는 또 슬픈 이야기도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도 필요한 게 또 그게 또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생각에서 좀 죽음의 의미를 좀 담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개봉 전에 2번 정도 시사 있었는데 시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몇몇 단평들을 좀 읽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이 영화 재미없다. 그런데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나도 본다. 그래서 재미있기는커녕 이렇게 5만 가지 감정, 그리움 이런 것들이 몰려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누구나 각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거고 사실은 오래 알던
혹은 함께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떠나면 그 빈자리는 누구나 다 크기는 달라도 각자의 방식으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빈자리,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나중에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배우님, 이 질문은 계속 제가 나왔는데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서혜성님께서 두 배우님들만의 연기 연습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매번 집일 때마다.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제 아무래도 사람 많은 데서 몰입을 순간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뭔가 각자만의 방법 같은 거 있을까? 네. 그 긴장을 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긴장을 하게 되기 마련. 요즘에 좀 재밌는 방법인데, 그 카메라가 제 앞에 있으면, 제 눈에 카메라가 보이면 긴장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드라마 촬영을 했었는데 특히나 낯선 현장에 가니까 좀 긴장이 돼서 저 카메라가 지금 나를 찍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돼.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되게 이미지 트레이닝. 그러니까 저 카메라가 엄청 줌을 많이 빼서 내 뒷사람 찍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해버리면은 좀 더 연기할 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네. 포커스 아웃이다. 뭐 이렇게. 그 무주에서 찍을 때는 엄청 그 소희배우님은 고생 엄청 했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배우님은 막 좋았을 것 같아요. 백수도 먹고. 그럼요. 저는 호감하는. 그때 연기하면서는 어땠어요? 되게 좀 어땠나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 또 강사 선배랑도 그 전에 알고 지냈던 사이여서 전 이 사이가 되게 사람들이 관객들을 봤었을 때 본인들의 연인들과 보냈던 가장 재밌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너무 다정하고 너무 막 로맨틱한 그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묻어있는 그런, 특히 감독님께서 재미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장면들, 모든 장면들이 다 그랬지만 같이 함께 밥을 먹고 밥을 만드는 장면, 그 장면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셨어서 그 기억에 남는 게 감독님 디렉션 중에 이제 밥을 만드는 그 호흡이 너무 척척척척 잘 맞아서 마치 만화책에서 나오는 뭔가 약간 무협을 주고받듯이 척척척척 이렇게 만드는 장면처럼 표현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 프리프로덕션 때 얘기를 해주셨어가지고 그래서 메뉴도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백숙이 됐었던 것 같고, 네. 재밌었어요. 특히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모녀가 홍국수 먹는 장면도 너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감독님하고 영화에 대해, 그 캐릭터에 대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장면마다 이런 거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또는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그렇게 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저 혼자도 주신 이야기에서 그런 이런 옵션들을 많이 가지고 가야 현장에서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준비를 많이 하고 가도 또 현장이란 곳은 항상 정말 카메라도 있고 스태프분들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익숙해지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공간도 우리 한 팀원 분들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확실히 이 공간도 이 사람도 편해져야 제가 준비한 함께 나눴던 것들을 하나하나 더 이렇게 조금씩 트라이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해지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마음이 편하고 이 공간과 사람들이 편해져야 어떤 것도 다 좀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편해지려고, 내가 여기서 나만의 방법으로 편해지려는 저만의 방법을 좀 계속 찾고 있어요. 아니 그 되게 사람 대중들 앞에 많이 서는 일을 해오셨고 카메라 앞에도 되게 오랫동안 서오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이 좀 편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예, 여전히 긴장되고. 저는 오히려 카메라 앞이 편하긴 해요. 네. 네, 카메라가 있으면 편한데. 네. 그래서 카메라에 있다보다는 이제 새로운 스태프분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을까. 마냥 이렇게 릴렉스한다고 편해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만의 방법대로 좀 내가 제일 이 안에서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네. 결말 이야기 질문들이 좀 있어요. 다리지는 밤이라는 분이 파트도 결말부에서 시험 준비 중인 친구를 무주에서 만난 건 친구가 요령 혹은 귀신이 되어 그 고향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그렇게 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은 사람은 생애 마지막에 뿌리를 찾아간다는 메시지였을까요? 마지막 장면에 대한 질문이 있고 김종환 감독님도 아까 마지막 장면에 대한 제가 지금 너무 많아서 찾을 수가 없는데 그 마지막 김공순 배우 독백하는 장면에 대한 또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 좀 두 분 다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마지막 장면을 약간 마지막 시퀀스로 생각했어요. 되게 긴 시퀀스가 있는데, 예. 그래서 영선이 걷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엔딩까지 긴 시퀀스를 한 호흡으로 생각했고, 이제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삶과 죽음의 그 아득한 거리감, 하지만 그것들이 뭐가 치유가 안 돼서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조금은 되게 그게 스트레이트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 마음을 직접 건드리는, 약간 원형적인 뭔가를 건드리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어떤 무드를 쌓아나가기 위해서 화면과 사운드와 음악과 뭐 이런 부분들로 단순한 구성 같지만 좀 장악해서 빌드업 시키는 그런 힘의 구성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엔드에 그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배우가 누구일까? 그 독백을 김군순 배우는 제가 그 전에 몇 번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최초에 이 작업을 할 때쯤 염두에 뒀어요.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표정과 또 목소리와 그 톤을 알았기 때문에 좀 그 역할을 잘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는 게 있었고 그런 부분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 처음 영화 만드셔서 저한테 보여주셨을 때 그 김금순 배우가 이렇게 버스 안에서 눈 뜨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부터 일단 좀 압도당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눈을 뜨는데 뭔가 약간 그 영화에 확 몰입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장하재 감독님도 읽어주시죠. 그 민재와 경윤은 고향이 무주여서 아까 그 영화를 해석해 주신 부분도 저는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경윤은 마지막 순간에 친구 민재를 찾아왔다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민재가 만난 경윤이 실제 하는 경윤이었을까? 라고 또 이제 의문을 가지고 출발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것이 꼭 뭐 죽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둘의 관계를 좀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고 또
경윤한테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문제를 보고 떠난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장면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마지막 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또 혹은 우주와 역사를 함께한 사람들을 굉장히 좀 아주 드라마틱하게가 아니라 그냥 좀 약간의 제의의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장면입니다. 네, 그 제목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부제가 흔적인데 이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이게 부제로 보일지는 영문 제목이 부제가 흔적인데 이 베스티지라는 영어가 이제 뜻이 자취, 뭐 흔적이라는 뜻인데 영화를 통해 남긴 흔적이 어떤 건가요?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제목 정할 때 했던 이야기다. 네, 그 제목은 원래 이제 두 편이 제목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목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장건재 감독님의 영화가 달이 지는 밤이었고, 그리고 제 영화의 제목은 방울소리. 네, 방울소리가 많이 나니까, 중요하게 나니까 네, 방울소리라고 지었고, 영어 제목은 베스티지. 그래서 이제 그게 흔적, 자취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 달이 지는 밤이라는 제목 자체가 전체를 또 포괄할 수 있는 전체 이야기를 좀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목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 제목을 하면은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제 영화에 달 장면을 넣었어야 됐죠. 달이 원래 없었는데 그래서 감독님한테 빌려가지고 달을 한 장면 넣었는데, 또 말씀 듣기로는 그 달이 감독님이 무주에서 찍은 게 아니다. 한여름에 판타지아를 할 때 만들어 놓은 달을 빌려주신 거다. 그래서 일제달이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제목이 좋았던 거는 그 어쨌든 이 어두운 밤을 지나는 어떤 것들이 되게 중요한 두 영화고, 제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 달이라는 게 밤에 비치는 빛이잖아요. 그것도 달이 진다라는 것도 매력이 있었어요. 그런 달빛도 가려지는 어떤 시간도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런 형체의 불분명함 같은 게 제 영화에서도 되게 중요했고, 또 자취 흔적 이런 느낌의 것도 전체적으로도 아우를 수 있는 것 같겠다. 삶과 그 안에 스며든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이 전체하고 잘 맥락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건재 감독님도 한마디 얹어주시네요. 예, 그런 논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영문 제목인 베스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아있는 흔적, 자취, 지금은 주인이 없지만 남아있는 어떤 빈집의 흔적을 찾는 과정의 이야기라든가, 혹은 또 저희 그 2편 영화 2편에서도 이제 그런 인물들이 남기고 간 이런 어떤 흔적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달이 또 지고 흔적이 남고 이런 어떤 제목이 조화가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달이 지고 나서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 두 이야기의 어떤 그 비밀 같은 것들이 스물스물 피어나는 느낌도 좋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달이 지는 밤이라고 지었던 이유도 그 영화 안에, 각각의 영화 안에 이제 하루 혹은 이틀 밤이 존재하는데 그 시간들을 다루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깊은 새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 혹은 비밀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달이 지고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그 인물들이 빠지고 나서 남아있는 흔적, 이런 의미들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은 제목들입니다. 그 두 배우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 보셨잖아요. 보시면서 가장 좀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장면 스스로 없을까요? 네, 아니면 뭐 내가 꼭 안 나와도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가장 좋더라.
뭐 이런 장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어떡합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항상 받을 때마다 한 장면을 꼽긴 정말 어려운데 저는 앞에서 나왔던 저희 영화의 맨 마지막 금순 선배님이 이렇게 대사를 하시면서 함께 엄마와 딸이 함께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저는 글로 읽었을 때도 일단 금순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이야기, 꽃에 대한 이야기, 이 글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감독님 어떻게 이렇게 잘 썼어요? 이런 생각이 들게 너무 그 엄마가 얘기를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고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았고 또 그 촬영지가 실제 이렇게 있었던 버스 정류장인데 촬영을 할 때 그 공간 갔을 때 너무 예뻤어요. 안개가 정말 많이 물안개랑 같이 많이 껴 있어서 그날 그 공간과 그 날씨랑 이런 모든 게 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사진을 많이 찍고 감독님도 막 현장에서 계속 사진을 많이 찍고 그래서 사진첩에도 제일 많이 남아있는 장면이어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제가 좋아하는 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장면이 날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몰라도 콩국수 없는 장면은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장면 보시면 다들 집에 가서 콩국수 해 드시고 싶으실 거예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또 그 안민영 선배님, 그러니까 민재 어머니로 나오시잖아요. 왜 하필 무주총각 폐기냐, 느려터진 무준 놈들 왜 만나냐. 그게 예고편에도 나오고 약간 그랬을 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예, 재밌게 다가왔고 약간 태교가 더 궁금해지는 그런 시퀀스여서 좀 재밌었고. 예, 너무 맛있게 그리고 진짜 생활감 있게 그 커트 변화도 없이 그냥 쭉 가잖아요. 그 장면이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모녀의 장면. 그 작년에 공무원분들 앞에서 했을 때 그 장면에서 그 여자 공무원분들이 가장 박장대소를 하고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인사하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에는 여름의 무주와 겨울의 무주를 같이 잘 즐길 수 있는 영화이니까 한번 보시고 내년에 궁금하신 무주 산골 영화제 한번 가보시면 좋고 요새 날씨가 낮에는 장건재 감독님의 영화고 밤에는 제 영화 같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즐기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 날씨에 잘 어울리는 저희 영화니까요. 많이 재밌게 보셨으면 주위에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희 영화 오랫동안 영화관에서 좀 더 많은 분들 만날 수 있도록 얘기 많이 해주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예, 오래전에 좀 시간이 걸려서 찍은 영화를 이렇게 내일부터 또 방역 단계가 또 완화되고 마스크도 벗는 또 시기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를 관통하면서 촬영하고 만든 영화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날 때쯤, 마무리할 때쯤 또 약간 변화가 있어가지고 좀 뭔가 감회가 남다른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살아남아 계신 것처럼 계속 건강하시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저희 영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그 감독님들하고 배우님들도 계속 앞으로의 작업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김용환 감독님께서 무주산골 영화제 오라고 하셨잖아요.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요즘에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극장을 찾았던 그 사람들의 심리랑 조금은 좀 극장을 찾는 심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함께 체험할 수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여행도 가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더 많아지고 근데 이제 그런 영화제 가보시면 특히나 무주성골 영화제는 그런 체험들이나 좀 더 가까이서 영화 만든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지 묘미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만 더 아마 알려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